너무 이상했던 일이 결국 이렇게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한 사람들, 일베만 있는 게 아니고 뉴 이재명 이용 세력이 섞여 있었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놀랍게도 노무현 재단 조수진 이사가 이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일부 후보들은 아니면 일부 의원들은 지방선거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당권 싸움을 그렇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예. 그래서 당내를 겨누고 있다. 예, 일부가 아니라 상당수의 의원들이 그런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게 국민들 보시기에 좋아 보이겠느냐.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게 진심으로 또 보이겠느냐. 상대방한테는 얼마나 또 큰 호재가 되고 기회가 되겠습니까? 분열하는데 민주당이. 아니 저도 요즘에 이상한 걸 본 적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노무현 재단에서 일배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 노무현 재단을 막 공격하는 분들이 있어서 뭐 하는 분들인가 하고 보니까 우리 당 캠프 분들이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후보의 캠프 소속 사람들이. 아니 캠프 소속인지 모르겠는데 그 후보님들 소식만 쫙 올려져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노무현 재단의 일배 대응이 지역구 현안이 아닌데 그렇죠. 왜 이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일부 분들은 당권 싸움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진짜 그럴 때입니까? 스타벅스도 사과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네.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 일단- 완전 가짜 뉴스를 예. 근거로 해가지고 또 모욕에 동참을 했거든요. 자, 박수영 의원이 민주주의 정말 민주화 운동의 핵심이었던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스타벅스를 껴안으면서 합성된 이미지를 또 페이스북에 23일에 올렸어요. 요게 공식 홍보물처럼 보이지만은 AI로 합성한 가짜고요. 가짜야, 가짜. 그리고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예.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하기 위해서 드럼통 형상화해가지고 AI로 만드는 거야. 가짜야,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 예. 근데 저 따위로 올린 거야. 예. 그런데 이자가 왜 자꾸 저렇게 가짜 뉴스를 통해 갖고 저렇게 올릴 수 있냐? 그 전에도 이런 짓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거든. 예. 그 전에도 이런 전례가 있잖아. 또. 박수영 의원 레전드 또 실수가 하나 있었죠. 지난 지기현 룸사롱 논란 때 그때 AI로 만들어진 그 사진을 올리면서 원본 사진에 있던 삼겹살은 왜 잘라내서 조작하냐 요거 올렸다가 그래요? 또 급하게 삭제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걸 또 지금 이게 조작된 사진이거든 이게. 예. 이래놓고 진짜 뭐하냐 진짜.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예. 자 그리고 이 조롱에 또 계속해서 합류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예, 아닌데요. 예. 그 김기현이 합류했죠. 김기현 의원이 스타벅스에 방문해서 커피 마시는 걸 올리면서 나는 내가 마실 커피를 국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5.18 조롱에 합류하는 겁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이 밖에도 5.18 조롱 혐오에 동참하는 몇몇 인물 발언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죽창가냐 스타벅스냐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시길 바란다. 나경원 의원 5.18엔 아이스크림 탱크보이도 판매 금지해야 할 판이다. 저 조롱하는 거예요 계속.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이에요. 오늘 안에 스타벅스 가서 인증 사진 찍어서 올리자.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유력한 정치인들이 저 따위로 하니까 일베들이 더 득실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일베가 노무현 대통령 추도 시에 겁도 없이 나타나서 조롱을 했어요. 그 사진들이 몇 개 이제 공개가 됐던데요. 저게 티셔츠도 그런 비하 표현이 담겨 있는 티셔츠. 노무현 대통령 비하하는 네. 그리고 이제 손가락 손 모형. 동작이 저 또 일베를 표현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것 말고도 일베들이 이번에 많이 왔죠. 많이 왔습니다. 사진으로 그냥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7번 사진 보여드리면 7번. 예, 이게 제보들도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재단 직원분들하고 봉사자분들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오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막 질문하고 대화 걸고 하면 되게 반갑게 응대를 했는데 그 안에 또 일베식 조롱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노사모 몇 기예요? 난 2기다 2기야.
이기야 이기가 이게 조롱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조롱이죠. 예, 근데 그분들은 이걸 잘 모르시니까 대화하면서 그렇게 네, 대화하면서 그런 걸 또 찍어가고 이런 걸로 나중에 또 이렇게 좀 관심이 사라지면 그런 것도 올려서 낄낄거리고 낄낄거리죠.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게 사실 8번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이것들 진짜 노무현 기념관에 또 포스팅도 이렇게 남겼습니다. 와, 이게 뭐야? 보시면은 뭐 제가 굳이 언급은 안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수십 개 있고요. 다음 사진도 보여드리면 이것도 이제 전자방명록인데 여기도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참고로 그 예토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나루토의 술법을 얘기하는 건데 뭐 이런 제사 관련한 거, 그러니까 이런 조롱을 대놓고 여기 와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와 너무 심각하다. 심각합니다, 진짜. 와 진짜 해야 예. 돼. 이거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돼. 안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이런 걸 지켜봐? 지켜보니까 이게 계속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데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합니다.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죠.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 배상, 일간 베스트 저장소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너무나 지금 시대에 딱 맞는 화두를 던진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준석이 또 튀어나왔거든요. 말장난으로 갈등을 또 부추깁니다.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거 다 뿌리 뽑아야 돼. 이준석 글 소개해 주시죠. 권력자의 그릇은 사사로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이재명 대통령의 시선은 스타벅스 매장, 네타냐후 체포영장, 그리고 일베 사이트 폐쇄에 박혀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은 일베 폐쇄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성군이 되시면 일베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러나 일베 출신임을 고백한 본인의 컴플렉스 속에 그 미미한 표적을 공적인 권력으로 계속 겨눌수록 그 표적은 순교자의 후광을 얻습니다. 거울 속의 이재명 대통령 일베 출신 최고의 아웃풋 본인이십니다. 얘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 출신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네. 이거 완전히 가짜 뉴스거든요. 네. 이것이 얼마나 한심한 공격인지 이번 기회에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17년 공식 석상에서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그랬던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일베 출신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그거를 갖고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말 심각한 범죄에 가깝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이번 기회에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일베 출신 아세요? 이제 일베 출신입니다. 일베 출신. 일베 혹시 이 중에도 있으시죠? 꼭 뭐 안 나타내도 됩니다. 숨기고 하는 거지 원래 일베는. 제가 왜 일베냐면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통 일베라고 저는 정의하는데 제가 한때 그랬었죠. 초등학교 졸업하고 딱 고등학교, 중학교 다녔고 6년 동안 제가 공장 생활을 했는데 그 공장 생활을 할 때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그때 우리 광주 사태 또는 광주 폭동 이런 모양으로 우리는 봤죠. 왜냐하면 주어지는 정보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니까. 그렇게 그 적대심을 가지고 제가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갔더니 웬 그 꼬재재한 그 시커먼 옷 입은 학생 같은 사람이 나무에 막 기어 올라가지고 유인물 뿌리고 제가 처음에 그걸 보고는 야 그렇구나 확실히 학교에 빨갱이가 많다더니 진짜 많긴 많네. 에? 이런 거짓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나고 나니까 그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우리는 언론이나 이런 데 잘 안 써주니까 나쁜 거나 쓰고 그러죠.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요. 일베 출신이라고 낙인을 딱 찍는 이준석의 전형적인 수법인데 이거는 진짜 심각해. 심각합니다. 근데 이준석 입장에선 저렇게 발끈할 수밖에 없는 게 18번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작 이제 자기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사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네. 윽튜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 유머 저장소라는 페이지를 운영하고 윤서인 사단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윤서인하고 같이 용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정용진이랑 또 이게 연결이 돼요. 거기 막 그 초대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친목질하고 했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일배인데 막 세월호 유가족도 비하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 사람하고 지금 페이스북에서 저렇게 친목질하고 있는 사진이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윽튜브란 존재를 잘 모르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서 갑자기 막 청년들이 지지해준다니까 정치권에서 이제 속은 건데 그게 대개는 이제 일베 세력들이었던 거고 예. 저런 친목질 한두 개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일베 얘기 나오니까 자기 긁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또 뒤집어 씌우는 스킬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일배를 없애자고 했는데 왜 얘가 화를 내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해가 가네 이제. 네, 맞습니다. 야 아프게 때리셨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네. 이재명 대통령이 화두를 던졌는데요. 네. 이거를 우리가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모든 논의의 시작 전에 대통령이 정확히 짚으셨는데 예. 표현의 자유 논란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일베식 저런 반인륜적 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들어가냐?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왜 저 표현의 자유라는 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냐면 네네네. 저희가 이 시도가 처음이 아닙니다. 예, 이 일베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 2012년 대선을 전후해서. 맞아요. 그때 이명박 정부가 국정원을 동원하여 그렇지. 댓글 부대를 운영하면서 예. 그거만 한 게 아닙니다. 다른 한 가지 뭐를 병행했냐면 소위 그때 민주당 쪽 사이트들을 침투해서 그 사이트를 다 극우화시켰습니다. 아. 그게 DC 인사이드. 네, DC 인사이드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아주 친한 사이트였습니다. 그게 지금 완전히 바뀌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유머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오늘의 오유도 친민주당 성향이었는데 저희들이 추정컨대 국정원 등의 작업으로 작업이 침투해서 완전히 바뀐 이 두 가지를 병행했습니다. 근데 그때 2012년에 저희가 야당 됐잖아요. 19대 때 야당 됐을 때 저희가 이 일베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게 놔두면 굉장히 큰일이어서 민주당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그때부터 일베 폐쇄하자. 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이유가 뭐냐? 표현의 자유였구나. 예, 표현의 자유 논란이 우리 좌파 진영에 일어나서 걸려서 한번 넘어졌고 네네. 그 다음에는 그때도 방심위가 있었는데 방심위가 내용물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물 심의를 해서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일베를 DC 인사이드를. 네. 그러면 폐쇄가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그 기준을 방심위가 70%로 잡은 거예요. 유해 매체물, 그러니까 청소년 유해 내용이 70%가 넘어야 된다는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준. 예, 그래서 야당이라 실패했고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때도 그 70% 기준과 표현의 자유 논란을 못 넘어서 예, 저희가 해결을 못하고 이게 14년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4년 동안 묵은 일을 그래서 문화가 돼버렸어요. 예, 그게 하나의 조롱하는 문화가 됐고 이번에 예. 무슨 뭐 주적 챌린지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그게 다 같은 연결된 예, 거죠.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대통령께서 쓴 글 딱 보고 정말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표현의 자유 논란을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돼. 예, 이거 신장식 의원님 역할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아주 네. 구체적인 방법인데 노무현 재단에서 처음에 저희 의원실에 법을 바꾸자고 제안을 했어요. 혐오 표현을 유통하지 못하게 하자. 근데 그게 이미 7월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에 보면 혐오 표현을 불법 종류의 한 종류로 추가해 놨습니다. 그래서 7월 7일 이후에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거나 5.18 유공자를 조롱하거나 거기에 덧붙여서 세월호 가족이나 등등 조롱하게 되면 이게 다 징배제 대상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 거니까. 네, 7월 7일 시행됩니다. 예. 그래서 그 법에 보면 두 번째에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들어가 있어. 네, 이미. 그래서 7월 7일 이 법이 시행되면 이제 노무현 재단부터 이제 법적으로 다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응징하는 방법이 있겠다. 그러면 이게
징배제를 저는 뭐 더 세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다음에 더 강화하기로 하고 일단 이게 불법 정보다 유통되면 안 되는 정보인데 게재했을 때 이거를 판사가 판단을 했을 때 이건 5천만 원 줘야 돼. 이게 5천만 원을 때려야 돼. 그럼 5천만 원을 때렸어요. 그럼 징배제가 되면 5배, 2억 5천까지 네. 벌금을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돼 우리 사회가. 네. 지금은 그냥 평범한 학생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고 혐오합니다. 중고등학생들까지. 근데 걔네들이 내가 왜 노무현 대통령을 혐오하는지도 몰라. 그냥 놀이에요, 놀이. 그냥 그 자체가 이제 문화와 놀이가 돼버렸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네. 황희두 이사님이 지금 수십 년째 얘기를 하고 있잖아. 국정원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사진 보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이게 이명박 정부 얘기가 나오면 반사적으로 이거 그럼 정치 이슈인데 요즘 애들 보면 정치가 아니라 막 게임이나 힙합이나 이런 데서 반응하는데 왜 자꾸 MB 얘기만 하냐? 거의 옛날 얘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일베라는 사이트를 어떻게 집중적으로 지원해 줬는가? 뿐만 아니라 사실 관변단체 지원도 엄청 해주고 아까 최민희 의원님 말씀처럼 문화예술계 그리고 OU 다음 아고라 탄압도 동시에 합니다. 네. 이제 그게 시작점인 거고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참고로 그리고 극자 커뮤니티는 어쩌고 저쩌고 막 물타기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건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풍자와 해약을 하는 거랑 그렇죠.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물결을 만든 거는 완전 다른 문제라고 완전 다른 생각합니다. 문제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거고 네. 세 번째 사진 보여드리면 윤석열 정부 때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사면 대상 저기 명단을 보시면 원세훈, 김태효, 국정원, 뭐 군 정보기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명확한 사인을 준 거고 실제로 뭐 사이버 정찰 TF라든지 이런 심리전, 심지어 뭐 지금 이재명 정부가 독재로 간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 때 경호처에서 그 심박수 측정기까지 도입했습니다. 용산공원에 막 불순분자들 들어온다고. 맞아. 그리고 AI CCTV 얘기도 있고. 이게 지들이 맨날 욕하는 그 독재를 실제 윤석열이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어떻게 그러면 청소년한테까지 침투했냐? 일베에서 집요하게 시스템상으로 민주화 자체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좋아요는 일베로, 싫어요는 민주화. 그러니까 입에 그냥 싫어요라는 게 민주화랑 등치가 되니까 입에 달라붙은 거죠. 맞아. 그래서 몇몇 연예인들이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게 난리가 됐었잖아요. 났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확산을 시킨 거고 그리고 이제 6번째 사진으로 가보면 이게 지금 온라인에만 그치고 오프라인에서는 모습을 안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장 이번에 봉하마을뿐만 아니라 서부지법 폭동, 네. 그 잔민전, 그 백골단 데려오려는 거 이런 게 다 연결됩니다 지금. 네. 오프라인으로까지 이제 침투하고 맞아요. 간을 보면서 더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10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 일베가 폐쇄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미 망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조회수 지금 가져온 겁니다. 빨간색 부분 보시면 10만 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영향력이 막강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 계속해서 이 핵심 유통 창구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데로 되게 많이 퍼지고 있는데 그 11번 사진으로 이어가면 인스타그램 같은데 이번에 봉하마을에도 집결을 딱 그 인스타그램에서 누가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맨 오른쪽 사진 보시면 저게 뭐냐면 스토리 화면이거든요. 네. 인스타그램의 스토리 화면은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네네. 자동 증거 인멸이 되는 거죠. 여기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전화, 메시지, 지령 다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커뮤니티 모니터링해도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경찰 그렇죠. 네. 경찰이 고소를 해도 경찰도 이거 어떻게 잡겠습니까? 해외 플랫폼 규제랑 이게 연결지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더라도 이게 이런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고 12번 사진 보여드리면 중력절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나무위키 실검 1위가 중력절입니다. 근데 나무위키 이거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뭐 청년 청소년들이 일각에서 뭐 민주당은 규제하고 뭐 한나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뭐 자유를 대변해준다. 이준석이 자유를 대변해준다 하는데 13번 사진 보여드리면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청소년 SNS 중독이라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 뭐 등등 해가지고 규제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정겸 의원도 특히 지금 나무위키 규제에 거의 최전선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치를 할 거면 이런 것 좀 협치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청소년 SNS 규제 얘기하고 사실 이게 14번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금기를 건드리는 게 힙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청소년들한테 문화적으로 퍼지게 된 거냐? 한마디로 다수의 국민들이 어떤 성역화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586 세대들이 지들이 성역화한 거를 우리는 금기깨기다, 저항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쿨해 보이고 힙해 보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화적으로 엄청 퍼진 거고요. 이건 미친 발언이거든. 이 미친 궤변이죠. 맞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15번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인터넷 방송 문화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 아프리카 TV 한 사람 다 저랑 같이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였던 동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 방송과 커뮤니티의 결합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제가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뭐 기초생활수급자, 뭐 소수자, 약자,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등등
조롱을 인터넷 방송 BJ들이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일베 사이트를 안 가는 거죠. 나는 그리고 심지어 일베를 싫어합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BJ나 힙합 래퍼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변해 주니까 나는 일베는 싫어하는데 왜 나한테 일베라 그래? 라는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응이 훨씬 어려워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일베들이 원래는 자신들은 어때 이제 음습한 곳에서 놀던 애들, 자기들도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저런 BJ들도 함께하고 심지어 대한민국 정치인들도 함께하고 심지어 정용진 같은 돈 많은 사람도 함께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얘네들은 자부심까지 생겨버린 그쵸. 거야.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근데 두 번째 방법. 제가 두 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네. 근데 한 번은 정보통신망법으로 징배제를 때리는 개별적인 대응 방법. 두 번째 방법이 더 중요한데요. 네.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법입니다. 사이트 폐쇄. 예. 일베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겠는가? 예. 예, 이거는 제가 아까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면 폐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하네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을 하려면 아까 제가 박미심이 얘기했잖아요. 네. 청소년 유해 내용이 70% 돼야 된다. 네네네. 요 애매한 기준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은 무슨 내부 규정인가요? 예, 내부 규정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심의위원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70% 정도는 돼야지 이겁니다. 이게 몇 퍼센트라는 거는 또 그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노무현 재단과 저희 의원실이 하려는 것이 그 기준을 정하는 입법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준을 정하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논의의 수준을 거기로 높여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전에 우리가 독재국가 때 사법부 독립해야 된다 하고 법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축혀줬잖아요. 그거는 워낙 독재국가가 찍어 눌렀으니까. 네. 표현의 자유도 워낙 독재국가 때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니까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라는 게 기본 마인드 세팅이 돼 있어요. 예. 그러나 혐오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혐오 표현의 자유라는 건 없어요. 그렇지. 우리나라는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근데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뭐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지. 극단적 리버럴리즘. 남의 권리가 침해가 되든 말든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화주의는 뭐냐면 나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 앞에 멈춘다는 겁니다. 네. 타인의 인격권을 함부로 짓밟는 혐오 표현은 그거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해주는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냥 표현의 자유란 말로 뭉뚱그려서 여기를 다 보장해준다? 말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보통 이런 거예요. 표현의 자유 옹호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쓰레기 같은 표현은 그냥 걸러질 것이다 라는 건데 그거는 17세기 18세기에 지나치게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일베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걸러지는 애들이냐? 아니에요. 아니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거기는 바퀴벌레 소굴이에요. 뭐 죽었다 싶으면 끄집어 나옵니다. 어디에선가 나와요. 여기 정확하게 막아야 돼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폐쇄하고 막아야 되는 것이지 네.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같이 한번 경쟁해봐. 이게 아니라고 이게. 네. 예.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짧게. 네. 16번 사진 보여드리면 아까 최민희 의원님 말씀처럼 10년 전에 이미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게 나경원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다가 표현의 자유 후퇴시킨다. 인터넷 장악하려는 시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웃긴 게 뭐냐면 오른쪽 사진은 자기 그래놓고 나베라 그랬다고 네티즌 고소해요. 일베는 절대 폐쇄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매번 이래 얘네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해놓고 맞아. 안진걸 소장님은 저도 고소했었거든요. 무혐의 나긴 했는데 저런 인간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이럴 때 엄청나게 강조하는 애들이 북한 관련해서 무슨 뭐 발언하잖아. 다 간첩으로 잡아넣어. 아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아니 정용진도 그렇고 정용진 들어가야 김기현, 됩니다. 나경원 전부 다 네.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 정도 얘기하고 사는 거예요. 맞아. 궁금한 줄 알아야 맞아요. 돼. 자, 시간 관계상 정용진으로 바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정용진이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할 줄 알았지. 그런데 사과 혹시 보셨어요? 저 봤어요. 예. 저도 봤어요.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솔직하게. 아니 무슨 뭐 진상조사 뭐 했다는데 그거 다 의미도 없는 얘기 같고. 너 사과도 아닌 것 같고. 너가 웬일로 나랑 생각 비슷하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놀랬던 거는 이제 민주당은 굉장히 또 높게 평가를 하던데 사과에 대해서 저는 진정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없어. 최악의 사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 진상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왜 그게 없어서. 없어.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잘못된 일이거든. 예. 거의 범죄에 가까운 잘못된 일을 한 거야 스타벅스가. 근데 생각의 다름을 얘기해. 와 거기서 나는 저는 거기서 충격이었어요. 쳤어요. 나 거기서 완전히 뚜껑 날라갔거든. 예. 일단 정용진의 전혀 진정성 없는 사과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은 스타벅스 매출 뚝뚝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경위를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매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벅스 코리아 파트너들과 현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고생하는데. 부디 이분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안 같아, 안 같아. 씨. 난 이걸 어떻게 내가 내 감정이 이게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예. 각자의 생각은. 와 이거 생각에 이거 한덕수가 옛날에 우리는 모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와 이거 정말 미치겠네 나. 범죄자가 나와서 서로 자기한테 죄를 물으니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랑 똑같은 지금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따뜻하게 해달래. 그러니까 저게요 전형적인 수법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저렇게 힘 있는 자들이 사과할 때 그 매장 직원들 가장 자기 그룹에서 힘없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맞아요. 예, 그런 식이죠. 예, 그리고 언론이 일부가 그들에게 뭐 예를 들면 불친절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미리 깔아둬요. 맞아요. 언론이 그러고 나서 저렇게 비켜가는 겁니다. 맞아요.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수법. 그런데 두 번째 수법에서 저게 아주 질이 나쁜 건데 자기도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애국자인데 네. 거기에 살짝 붙인 게 다름을 인정해 달라는 예. 거죠. 우리는 그 다름 인정 안 합니다. 예, 저거는 다름이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틀린 거예요. 이건 틀린 불법의 영역입니다. 틀린 거예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르잖아요. 정말. 그리고 틀린 겁니다. 저건. 그리고 진짜 더 열받는 게 사과하는 행위를 했어요. 뭐에 대한 사과인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진짜 이번 이 사태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자기 밑에 사람들한테 시켰어요. 예, 이게 맞아요. 밑에 사람들한테 딱 시키는 거야. 네. 자기와는 딱 선을 그어요. 그러면서 밑에 사람들은 고의성을 입증할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또 발표를 합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거 짜느라고 시간 걸렸던 것 같아. 그동안에. 이거 내가 볼 때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는 예. 굉장히 정교하게 짰다고 생각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신세계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준비를 했는데 먼저 고의성을 입증할 정황이 없다고 얘기를 네, 합니다. 네. 그 부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해당 직원들과 임원진이 고의성을 가지고 해당 마케팅을 기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해당 임직원들이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는 등 회사 차원의 조사에 법적, 절차적 한계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한 영향도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기존 나수 텀블러 홍보 문구였던 가방의 속과 라임을 맞추는데 급급했다. AI에 물어봤다. 5.18은 생각조차 못했다.
이슈화 이후 다시 보니 그제야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인지했다며 그 고의성 여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탱크데이 네이밍을 제안했던 직원 등 커머스팀 팀원 3명은 휴대폰 제출을 거부했고 그 영향으로 이번 마케팅과 관련된 이들 사이의 대화 및 업무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또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이 회사 서버에 일주일만 저장되는 까닭에 최초 마케팅 기획 단계에서 팀원들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장난하냐? 미치겠다. 완전 장난인데. 그리고 다음 대목이 진짜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예. 자, 탱크라는 이름의 텀블러를 5.18 탱크에 빗댄 것을 우리가 문제 삼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를 교묘하게 빗고 이거 틀어버립니다. 예. 어떻게 틀어버리냐면 탱크데이는 물탱크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발표를. 내가 요거를 딱 요 장면을 보고 얘네들은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게 맞나 보다. 나는 그렇게 확신을 했어요. 예. 자, 어떻게 비틀고 어떻게 물타기를 하는지 이어폰 착용해 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탱크 텀블러는 해외 제조사가 제작한 텀블러로 그 명칭은 실제 물탱크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는 해외 제조사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미니 탱크 텀블러가 출시된 4월 16일은 행사업체 브랜드데이 일정에 맞추었던 것입니다. 최초 스타벅스 코리아는 미니 탱크 텀블러 출시를 위한 브랜드데이 날짜로 4월 20일을 제안했고 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행사업체 측에서 4월 16일로 확정 통보를 해왔던 것입니다. 미니 탱크 텀블러 출시일이 4월 16일로 확정된 것은 세월호 참사일을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자, 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진짜 죄송해서 사과한 건 아니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예. 저는. 자, 그러면 도대체 이자들이 왜 이런 쇼를 했는지 금융의 관점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풀어주시면 저 좋을 것 이거 같습니다. 딱 보고 나서 지배구조하고 배당구조 딱 보고 이건 무조건 사과하게 생겼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어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막 그러길래 분명히 정용진 직접 나서서 사과할 텐데 저 잘못 배팅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갖고 온 거 첫 번째 거 한번 봐주세요. 네. 첫 번째 걸 보시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배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67.5%는 이마트. 32.5%는 싱가포르 투자청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얼마를 지금 돈을 버느냐. 작년에 1,424억 원을 벌었어요. 단기 순이익이. 예. 매출은 거의 3조 되고 단기 순이익이 1,424억인데 네. 배당을 74.5%랍니다. 이거 초초초 고배당이에요. 와. 배당 뭐 주주에게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여기 초초초 고배당이에요. 예. 그전에는 더 배당 많이 했어. 90%를 배당을 했어요. 와, 어차피 이 정영진이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 이마트로 가요. 이마트로. 이마트가 67.5%를 가지고 있단 예. 말이에요. 이마트로 가. 이마트에 717억 원을 배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코리아가. 예. 근데 이마트 지분의 정용진께 28.56%야.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도 초고배당을 해요. 49.2%. 우리나라 10대 제조사의 배당률은 대략 20%에서 30%입니다. 예. 근데 한 50% 배당을 하죠. 그러니까 정용진이 2025년에 159억을 배당받고 와. 58.5억은 급여입니다. 와. 회장님 급여. 와. 연간 급여. 와, 대박이네. 217.5억을 받아요. 근데 와. 올해는 더 많이 받아. 왜냐? 주당 2,000원씩 배당을 해줬었거든요. 이마트 배당을. 올해 2,500원으로 올려. 와. 그래서 199억 원을 배당을 받고 58.5억을 받으면 257.5억. 올해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연봉이 한 250억 되는 겁니다. 250억. 연봉 넘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미치겠다. 미친다. 근데 이게 스벅코리아가 이마트 이 그룹 정용진이 있는 그룹에서 현찰이 도는 유일한 회사예요. 나머지는 대부분 적자야. 그러면 717억 원을 받아가지고 이마트가 정용진한테 그 217억 원 정도를 주잖아요. 예. 나머지는 뭐냐 하면 다른 회사들 현금 유동성으로 다 쓰는 거예요. 이마트 그룹 안에.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돈이 현금이 안 돈다.
그럼 이마트 그룹 전체 정용진 개인에게 엄청난 타격이에요. 이거 완전 황금알이네. 네. 황금알 유일하게 돈 버는 데니까 스벅코리아가. 와. 그러니까 우리의 지침이 명확히 나오는 네, 거죠. 명확히 나오는 거예요. 불매해야 돼. 그렇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거 대충 사과하고 지금 안 돼요. 선거 안 돼. 때니까 대충 덮어서 안 돼. 유야무야 하고 가려는 그 관성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덜어내시고 끝까지 가야 돼요. 스벅 불매 운동을 끝까지 해야 이 문제 해결돼요. 근데 왜 민주당은 이번 진정성 있다고 왜 그렇게 또 발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혜 네. 대변인 마지막 말 못 봤어요? 민주당 차원의 스벅 불매 운동을 해제할 거냐? 지금으로선 지침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가 여튼 답입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불매는 살펴봐야 저희 쪽에서 돼요. 할 테니까 그건 또 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이거 이제 배당 구조가 이렇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아까 첫 번째 거 보면 이마트 지분율이 67.5%라고 했잖아요. 네. 첫 번째 거 보면 원래는 이마트가 50%, 스벅 미국 본사가 50%를 가지고 있었어요. 과거에. 그랬다가 스벅 본사 지분 50%를 팝니다. 어디에다가 판 거냐면은 이마트에다가 17.5%를 팔아서 이마트가 67.5%가 된 거고 나머지는 싱가포르 투자청에다 판 거예요. 네. 근데 이마트랑 그때 콜옵션 계약을 해요. 이게 무슨 계약이냐 하면 만약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이거 라이센스잖아요. 그렇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을 라이센스 계약을 어길 경우 특히 이제 세계적 브랜드이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굉장히 중시 여긴단 말이에요.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콜옵션 조약의 조건이 뭐냐면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지분 67.5% 전량을 시장가의 35%를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심각하잖아요. 예. 그럼 이 67.5%를 강제로. 35% 할인해서 그렇지. 강제로 미국 스벅 본사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지. 가져갈 수 있어요. 예. 만약 이게 된다. 그러면 골치 그러면 아프지. 1,000억 원대 이상의 손해가 일단 나고요. 예. 37.5%가 할인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스벅에서 철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마트는. 근데 우리나라에는 스벅이 굉장히 그 미국 본사 입장에서 굉장히 큰 캐시카우거든요. 그러면 다른 회사의 사업권을 넘기게 됩니다, 사실. 스벅 미국 본사 입장에서도 35% 할인된 가격에 사서 더 비싸게 딴 데 팔 수 있는 거예요. 이 너무 주식을. 좋죠. 네. 그래서 스벅 본사에서는 직접 사과를 했어요. 스벅 코리아에서만 사과를 한 게 아니라 본사에서 스벅 본사에서도 사과했어요. 맞아요. 사과했고 이거 들여다보고 있다. 네,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스벅 브랜드 훼손, 이미지 훼손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매출로 보여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렇지. 두 번째는 그쪽에 이메일 보내시면 됩니다. 이메일.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재주가 없어서 그러는데 누가 프로그램 좀 하나 짜줬으면 좋겠어. 자기 아이디나 이름만 딱 쓰면 해서 엔터 치면 미국 스벅 본사로 이메일 보내는 이메일 방법. 이런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극심하다. 이거는 모두를 위한 상품은 다 보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극우 일베들만 먹는 음료가 됐다. 정용진 때문에 현재의 스벅 코리아. 그렇습니다.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줘야 되고요. 자, 네. 그리고 시간 관계에서 빨리 진행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잠자고 있는 돈. 요거 봐야 돼요. 요거 그냥 뭐 아주 편안하게 먹고 있다면서요. 예. 요거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요거 건지 중요하더라. 세 번째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요거 요겁니다. 중요해. 요거 충전금 있잖아요. 선불 충전하잖아요. 예, 카드, 스벅스. 스벅 카드에다가. 어플이나 그다음에 카드에. 기프티콘 가진 거 있잖아요. 근데 선불 충전금하고 미사용 쿠폰을 다 합치면 4,542억이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기프티콘은 한 200억 정도 남짓 있고 한 260억 있고요. 선불 충전이 한 4,200억 정도 있어요. 와. 엄청나게 충전해 놓는 거예요. 이거 소비자 돈인데. 소비자 돈이죠. 조달 금리 0%입니다. 와, 그렇잖아요. 그렇지. 소비자. 할인해서 팔지도 않아. 다 100% 다 주고 사야 돼. 이 최영진이 같은 애들 그 여자한테 인기 끌라고 이 기프티콘 막 보내거든요. 이거 인기 끌라고. 그래서 작년에 예. 이 4,542억 원을 가지고 돈놀이를 한 거예요. 신탁에다 맡겼어. 그 이자만 231억이에요. 이자만 231억. 미쳤네. 이자만. 와. 그다음에 낙전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낙전 수익이 뭐냐? 안 쓰고 오래 두면 네. 그 포인트가 소멸해 버려요. 이거 없어졌나? 나도 있는. 없어져요. 5년 지나면 포인트 소멸됩니다. 진짜로? 네, 선불 충전이나 포인트가 다 소멸해요. 소멸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낙전 수익이 66억이야. 와. 안 쓰고 그냥 냅둬서 그냥 거저 가져가는 게. 돈 쉽게 보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와, 말이 안 쉽게 벌어. 이 진짜 소비자들이 나서야 되겠다. 자, 그런데 진짜. 이게 있어요. 그럼 충전금을 그러면 내가 환불받아야 되겠다. 예. 가면 60% 이상을 사용하지 않으면 환불해주지 않아요. 환불이 안 돼요. 환불이 안 그게 돼요. 또 그래요? 예. 뭐라고요? 환불이 안 돼요. 그러니까 60% 이상을 10,000원이 충전돼 있잖아요. 10,000원 충전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 이거 빼야겠다. 빼야 되겠다. 환불해 근데 주세요. 6,000원을 사용해야 나머지 4,000원이 환불되는 거지 10,000원을 뺄 수가 없어요. 왜? 뺄 수가 없게 돼 아니, 있어요. 그렇게 규정이 돼 그렇게 있어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소비자들이 뭐야? 그 바나나 요런 게 스벅이 버는 돈이 적답니다. 커피를 가장 많이 번대요. 그래서 지금 어떤 운동이 벌어지고 있냐면 예. 바나나를 사는 거예요. 소비자들 60%로 60%로. 사랑스러워 소비자들. 아유 소비자들 정말 어렵다. 아니, 그래서 이거를 쓰자니 돈 주는 것 같고 안 쓰자니 뭐 하는데 일단 저렇게 바나나가 됐든 뭐가 됐든 원가 제일 높은 걸로 네. 쓰는 게 좋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환불 받으세요. 네. 환불 받으셔야 되고 불쌍하다, 그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공정거래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금융법상 표준 약관이기 때문에 60%까지는 뭐 허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예.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거 법적으로도 한번 논란이 될 텐데 이거는 모든 약관은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약관으로서 효력이 부정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금융거래 할 때 보면 약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다 예, 사인하게 예. 하고 사인하게 하고 사인하게 하잖아요. 네. 우리 선불 충전할 때 약관 설명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해 준다는 설명 아무도 받은 사람 너 없어요. 받았어 안 받았어? 못 받았죠. 얘가 안 받으면 못 받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 여자들한테 인기 끌라고 엄청 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이것도 저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아예 이번에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이라 이런 부분들에 이건 귀책 사유가 우리가 환불 받는 게 내가 단순 변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귀책 사유가 5.18 맞습니다. 에 대한 조롱 때문이잖아. 맞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사측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그렇죠. 따라서 100% 저는 지금이라도 환불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단히 좋은 지적입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